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3년도 올 남은 기간 동안, 그 다음 2024년도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주로 이제 동향하고 사업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한 2000 창업 쪽 관련된 세미나를 조직을 하고 이제 뭔가 이런 그 창업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짜기 시작한 게 사실은 여기 지금 공과대학 공학연구원에 오기 전에 한 2015년 그때쯤에 이제 세미나 과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기획과에서 창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게 이제 창업 시장이 이제 슬슬 이제 그 침체가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구조에서 나왔냐면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경제 위기설이라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흐름을 이제 잘 따라갔던 게 1997년도 뭐 이제는 역사 속의 일이 됐지만은 IMF가 터졌었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었고 그 시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IMF가 터졌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제 직격탄은 우리가 맞은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주로 뭐냐면은 이제 기업 취직이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일자리를 잘리게 되고 뭐 산학장학금으로 이제 그냥 취직이 예정돼 있던 사람들 취소가 되고 하면서 뭔가 이 인생의 앞날에 대한 게 그냥 대기업 가서 착실하게 그냥 월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도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뭐 실제로 또 기업 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망해가지고 그때 뭐 자살도 있었고 되게 심각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벤처였어요. 그래서 벤처라는 이름이 실제로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는 없었는데 97년도에 IMF 터지기 전에 한 7, 8월쯤에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그때 제정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처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그냥 사업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또 너도 나도 이제 취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이 벤처라고 하는 이름이 뜨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창업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때 한창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딱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갔을 때 정말 이상하리만치 벤처 붐이 확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되게 명확했는데요. 이제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슬슬 보이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실업자들, 수많은 신불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명제는 변하지 않지만은 결국 이제 그 당시에는 지원 사업도 모두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서 사업 실패로 이어지면서 이제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됐죠. 그러면서 한 2000년도 초반이 되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IMF 위기에서 이제 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른바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 먹고 살 만한 시기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창업 분위기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03년, 4년, 5년도까지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2009년도에 한 번 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또 다시 또 그거를 타고 또 이제 창업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2013년, 14년 정도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2018년도, 19년도쯤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이제 슬슬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리만치 2017년 이후에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창업 붐이 그냥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 추세는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많아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코로나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계속 이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어지긴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붐이 계속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창업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방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안정적인 미래라고 하는 정답이 이제 없어진 거죠. 뭐 어디 취직한다 그래서 그게 뭐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평생 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코인을 한번 해보니까 야, 한 방에 땡기는 게 이게 의외로 되게 매력적인
이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다들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반토막을 내서 이제 꼬라 박았지만은 주변에 누군가 열병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인생 한 방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제 워라밸, 내 인생의 어떤 길을 좀 찾아보고 싶다,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냐, 또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중요해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거는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인 거지 창업 붐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게 5가지 명제는요, 진짜 나 때는이란 말을 써서 95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95년도에도 복권은 여전히 있었어요. 로또가 없었을 뿐이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1학 천금의 꿈 정도는 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방. 예.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95년도, 96년도하고 IMF 터졌을 때는 이미 미래라는 건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창업붐하고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이 붐을 설명하기엔 그렇게 좋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 창업붐 왜 너도 나도 창업을 하려고 할까? 꼭 이렇게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막 창업을 하세요, 뭐 이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또 역발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든요. 저도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사업체 법인을 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얘가 당장 학교 때려치고만 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셔가지고 잘 말을 안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위험한 그런 이제 리스크 자체를 아예 안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뭐 말리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 텐데,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실패죠. 리스크.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대학 입시가 그렇잖아요. 한번 시험 잘못 보면은 1년 떨어지고 1년 재수해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은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1년을 안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불자 레벨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인생 도달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말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아니었을까? 그럼 지금 창업붐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정답이 없어졌던 IMF 시기에는 창업이 아니면 내 일자리 자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꼭 벤처 창업이 아니더라도 뭐 카페를 낸다든지 식당을 내건다든지 뭐라도 팔아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빚을 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원인은 뭐 상관없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건 뭐 내가 시장 분석을 잘못했건 뭐 운대가 안 맞아, 그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 사업을 실패했을 때 그 빚을 온전히 내가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때 보증도 남아있었잖아요. 연대 보증도. 그러니까 이게 폐가망신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연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그 법인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고요. 아예 철폐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도 한 10년 전에는 투자 계약서에 보면은 그 투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뭐 나중에 뭐 복리로 뭐 15%씩 해가지고 뭐 갚아야 된다 이런 독소조항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표 연대보증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돼갔고요. 또 이제 특히나 더 중요한 거, 제일 걱정은 이거잖아요. 내가 내 돈 5천만 원, 1억 원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사업 시작했는데 망하면 그 돈 날리는 건데 어떡하지? 그 돈을 국가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그 남의 돈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업을 하다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수하는 것처럼 1년 정도 그냥 날려먹고 그냥 인생에 좋은 공부 했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자본과 사람과 시간인데, 시간이란 자원만 내가 좀 희생을 하면은 자본과 사람은 어떻게든 엮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을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본인데요. 이 자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테크트리를 탑니다.
내년 1월쯤에 정부 중기부에서 발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아마 뜰 텐데,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예비 창업자는.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내년도 1월 달에 뜨는 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3월 달에 뜨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시작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자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가 넘어가면은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에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신 분들은 R&D 지원 자금을 디진돌이라고 하는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술보증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악의 경우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적어도 한 2억 원 정도의 대출 자금을 청년들 같은 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아요. 예, 제가 올해 48인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은 인생에 세컨 찬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거 못 받아요. 아, 이거 진짜로 그 은행 대출이 그래요. 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은행에서 사업하겠다고 대출하러 가면은 30대가 더 많이 빌려줘요, 대출을. 뭐 담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순수히 나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드 투자라고 해서 이제 투자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시드 레벨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1억 원도 잘 없고요. 한 2억 원, 3억 원에서 한 5억 원, 10억 원까지 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팁스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타게 되면은 2년 동안 7억 원의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딥테크, AI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스마트 솔루션 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딥테크 팁스라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15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하는 걸 봐서 적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한 19억 원 정도의 창업 지원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게 약간은 뭐 대출도 있고 뭣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얘기한 그런 폐가망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리스크를 좀 그 경감을 시키면서 19억 원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막상 사업을 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1억 하면 남의 우리 뭔가 좀 남의 얘기 같지만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한 달에 뭐 조금 성장하는 기업들은 1억, 2억 쓰는 거 되게 우습습니다. 인건비로는 그 정도 나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투자와 매출 같은 걸로 이제 그런 이제 나머지 금액을 뺐는데 일단 정부 지원과 투자를 섞으면은 이런 정도의 이제 자금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면은 사실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창업자분들 중에 아직 뚜렷한 뭔가가 없고 내년도에 어쨌든 지원 자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청창상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빨간색 라인에 있는 부분이 될 건데요. 그러면은 창원지업 사업에 선정되는 좋은 비결은 뭐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다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얘기하면은 좋은 사업이 돼야 돼요. 사업계획서 상에 좋은 사업으로 녹아나야 되고 발표평가 안에서 좋은 사업으로 녹아나야 됩니다. 그럼 좋은 사업이라는 건 뭐냐? 나의 꿈을 실현해주고 나의 비전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멋있는 비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예,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죠. 물론 여러분의 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 안에서 충분히 높은 경제적 가치와 사람들의 선망과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칭찬과 많은 이제 그런 그 경제적 가치뿐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이템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냐, 내 꿈을 얼마나 실현을 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여러분이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예비평가에서 의외로 서울대 친구들이 광탈을 많이 하거든요. 광탈하는 이유가 저거를 열심히 적어놔요. 이 사업이 왜 좋은지를 열심히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사업이 되려면은 그게 설사 그냥 요 앞에서 커피를 파는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가치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면은 100% 예상돼서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지속 가능성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많은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봤자 종이 쪼가리에 글 쓴 건데. 성장을 하겠다?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카페 프랜차이즈 안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분명히 그 고객의 어떤 그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어떤 가치를 담아낸다 그러면은 그것도 선점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카페 프랜차이즈 목말라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굉장히 제공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겠다. 얼마나 훌륭한 경제적 가치고 얼마나 훌륭한 사회적 가치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가치는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컴피티션을 하려면 이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둘 다 갖고 있기 힘들어요. 매출에 집중하면 성장 못하고 성장을 하려면 매출을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다 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 정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아마 이제 자금 조달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참고로 투자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성장 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되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멘토링을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전담 멘토를 지정을 할 거예요. 한 반 정도 지금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도중에 물론 전담 멘토 희망할 때는 바꿔드릴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를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를 남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부분들. 예, 저한테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온다 그래도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 건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보여줄 방법이 없으면 사업 아이템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든가 반반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분이 50%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든 저희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 외에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알아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돼요. 단 이제 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작년에 굉장히 그 뭐래 난감했던 그 요청 중에 하나가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멘토링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AI 창업을 하는데 관련된 창업 지원 사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젠장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그래서 창업 정보나 이런 어떤 그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컨택을 하거나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발품하면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 안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그 K-스타트업에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그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요.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거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주말에 올라오는 저 뉴스 채널에 그 일주일치를 쫙 올려서 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공간 정보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건 어떤 사업이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거 다 클릭해서 본 다음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여러분이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제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2년, 3년 되면 이제 좀 사업하기 바쁘니까 이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가끔 생각나면 이렇게 링크를 주기도 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얼마 전에 떴어요. 지난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글로벌 창업 지원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2조 원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제 규제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푸는 방법을 뭐 하고 창업 분위기를 좀 더 조성하는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두꺼운 책입니다.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 PDF인데요. 다 읽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델론만 밀어주겠다. 예, 딱 그게 결론입니다. 델론만 확실하게 밀어주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은 그걸 우리 정부의 그 성과로 삼겠다. 약간 이런 방향성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안에 무슨 뭐 세부적으로 글로벌이 어떻고 그 그냥 내년에 지원사업 공고 뜨면 그때 준비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업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저는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잖아요. 올해 그 과기정통부에서 연구비 쪽 예산 30% 깎는다 그랬잖아요. 저 내년에 중기부 예산 칼질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추가로 했다는 거는 지금 정부가 적어도 2027년도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창업하고 이쪽으로 어떻게든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건드리면은
일단 실업률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고, 차라리 이쪽에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 있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잘 되는 기업들이 막 뭐 100억대, 200억대, 1000억대, 막 1조대 이렇게 나가주면은 그게 이제 전체 평균을 쫙 올려주게 되니까 성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저 글을 읽어보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30% 과기정통부에서 깎인 거랑 별개로 연금비에서 깎인 거랑 별개로 내년에 창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예, 설사 예창패, 초창패처럼 골고루 주는 지원 자금이 늘진 않겠지만 아마 칼질은 심하게 안 당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되는 사람들만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여러분이 4개월 동안 어떻게든 여러분의 사업을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도대체?